한양대학교는 2003년 A씨를 성형외과 조교수로 뽑았습니다. A씨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임용에 지원하면서 그가 한양대에 제출한 학위 내용입니다. 1993년 6월 20일 비엔나 대학을 졸업해 의학 학사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6월 21일 비엔나 대학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다시 다음 날인 6월 22일 박사를 땄다고 돼 있습니다. 학사에서 석사, 박사까지 단 이틀이 걸린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한양대 의대 교수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 이메일을 보내 물어봤습니다. 비엔나 대학은 A씨가 석사는 맞지만 박사 학위를 딴 적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박사라고 속이고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된 겁니다. 한양대는 5년이 지난 2008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해임하거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 호봉을 하나 깎는 것으로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소설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예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또 대처하는 학교의 그 대처에는 더욱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사학위가 없다는 게 들통나기 전인 2008년 3월 A 교수는 충청도의 한 의대 대학원 성형외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의대 교수가 지방의대 대학원 1학년이 된 코미디가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충청도로 등하교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교수 A씨가 2016년 6월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26차례 욕창을 수술해 개선된 치료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수술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해당 방법으로 수술한 건 6건에 불과했습니다. 20건의 논문 자료를 조작한 겁니다. 이 교수보다 이상한 건 한양대였습니다. 1년 뒤인 2017년 7월 그의 논문 위조를 확인했는데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KBS는 2018년 3월 5일 그의 논문 조작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근육을 포함한 수술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재심까지 거쳤지만 논문 위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한양대는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다음 날 한양대학병원 의사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2002년 원광대에 재직할 때 쓴 논문입니다. 총 234명의 상한 검거근, 즉 눈꺼풀 근육을 연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1999년 대구 카톨릭대 송모 교수가 쓴 눈수술 관련 논문입니다. 두 논문의 연구 대상 수가 나이대별로 남성, 여성 모두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들의 눈 크기를 잰 수치와 오차 범위도 소수점 뒷자리까지 똑같습니다. A 교수가 다른 논문의 데이터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87은 37을 잘못 쓴 오타인데 이마저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연구 부정의 행위는 여러 가지 양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자료의 위조 및 변조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인데, 그는 2002년에만 이런 식으로 4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원광대는 최근 이 논문들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4편 모두 표절 등 연구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4편의 논문은 A 교수가 오스트리아에서 귀국해 한국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썼던 것들입니다. 애초에 전문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원광대에 이어 한양대 조교수가 됐습니다. A 교수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양대는 A 교수가 박사를 취득하지 않고도 허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급여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하루 만에 병원 임상교수로 채용한 것에 대해선 당시 병원 인력이 부족했다며
대학이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2018년 한양대를 상대로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승소해 2021년 대학병원 교수로 다시 임용됐습니다. 그는 이후 승진해 현재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지난해 병원 교수진을 확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의 각 학과는 부족한 교수진을 파악해 채용 계획을 대학에 보고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혈종, 호흡기, 신경분과에 전임 교수를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분과에는 교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대학 측은 신생아분과 교수를 뽑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총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이거 굉장히 쪽팔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계과 전임이나 이거 문제를 이사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자고 그래서. 신생아분과는 이미 2명의 전임 교수가 있어 신규 인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양대 재단 이사장이 직접 신생아분과 교수를 신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이 뽑길 원한 사람은 계약직 교수로 일하고 있던 B씨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B 교수가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하고 있다고 간호사들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20여 명의 간호사들은 B 교수의 갑질 일지까지 작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B 씨의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오히려 간호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임 교수 채용에 지원한 B 씨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논문 실적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원자는 연구력 점수가 100%가 안 되는데 기준값의 100%가 안 되는데. 하지만 한양대는 채용을 밀어붙였고 그는 올해 3월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별로 학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싶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한양대는 재단 이사장이 교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B 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방노동청에서 법 위반이 없다며 행정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